연금 받을 때 세금 폭탄 맞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절대 안 맞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연금 받을 때 세금 폭탄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의 차이,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금이라는 게 젊을 때부터 열심히 넣어 온 돈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받는 단계가 되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심지어 자녀 밑에 올려놨던 피부양자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해 두세요. 억울하게 세금 낭비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정성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 세금의 가장 기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을 말해요. 그리고 사적연금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본인이 직접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 개인연금보험 같은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는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이 기본 구분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종합과세입니다. 아주 적게 받아도 많이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단,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에서 공제되기 시작한 시점이 2002년부터예요. 그래서 2002년 이전에 낸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연금은 세금이 없고 2002년 1월 이후에 낸 보험료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가입하셨더라도 2002년 이전 기간분은 세금 없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만 국민연금 연금소득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수령액 전체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적공제, 즉 본인공제, 배우자, 공제 등도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금액은 총 수령액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게 따로 있어요.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사적연금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돈을 굴려서 생긴 운용수익, 이 두 가지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핵심 기준은 연간 1,500만 원입니다. 2023년까지는 1,2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부터 1,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에 따라 아주 낮은 세율로 세금이 끝납니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세금으로 끝이에요. 다른 소득과 합산할 필요 없이 분리과세로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체 수령액에 대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 선택은 종합과세입니다. 다른 모든 소득, 국민연금, 이자, 배당, 임대수입 등과 다 합쳐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최저 6.6%부터 최대 49.5%까지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16.5%로 분리과세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사적연금 수령액 전체의 16.5%를 내는 방법이에요.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서 종합과세를 하면 세율이 높아질 것 같다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반대로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서 종합과세를 해도 세율이 낮게 나온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0살 박 할아버지가 IRP에서 연간 2천만 원을 받고 다른 소득은 거의 없다고 해볼게요. 1,500만 원을 초과했으니 두 가지 중 선택해야 하잖아요.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고 나면 실제 과세 표준이 크게 줄어들어서 세율이 6.6% 구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16.5%보다 오히려 세금이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도 많이 받고 임대수입도 있고 이자, 소득도 있어서 소득이 이미 많은 분이라면 여기에 사적연금까지 합산하면 세율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중요한 건 본인 상황에 맞게 계산해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종합과세가 낮다거나 무조건 분리과세가 낮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있어요.
1,500만 원을 초과해서 16.5%를 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납입할 때 받았던 세액 공제 효과가 사라져요. 연금저축 IRP에 넣을 때 13.2%에서 16.5% 세액 공제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받을 때 16.5%를 토해내야 한다면 세액 공제 받은 만큼 그대로 내는 꼴이에요. 13.2%만 공제 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내는 게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이내로 받는 것이 사적연금 절세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고 계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연금 세금보다 더 충격적으로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계신 분들 많으시죠?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피부양자 자격에는 소득 기준이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합산 소득에는 국민연금, 이자, 배당,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돼요. 단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적연금, 즉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계산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연간 1,700만 원을 받고 예금 이자나 배당으로 400만 원을 받으면 합계가 2,100만 원이 돼요. 이러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해요. 평균적으로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이 갑자기 추가 지출로 생깁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80만 원에서 360만 원 이상이에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금액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특히 중요한 게 부부 동반 탈락 규정이에요. 남편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이 전혀 없는 아내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두 분이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가 2배로 나올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또 인상됐어요. 이미 올해 고지서가 오른 걸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건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2026년에 내고 있는 보험료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거예요. 2024년 소득이 2025년 5월에 신고되고 그게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의 고지서에 반영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소득을 조정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2년 뒤에 보험료를 위해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절세 방법 4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세 방법은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겁니다.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55세부터 받으면 5.5%인데 70세부터 받으면 4.4%, 80세부터 받으면 3.3%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나중에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요. 지금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연금저축에서 연간 1,200만 원을 받으면 세율이 5.5%니까 세금이 66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75세까지 기다렸다가 같은 금액을 받으면 세율이 4.4%니까 세금이 52만 8천 원이에요. 1년에 13만 원 이상 차이 나고 10년이면 13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계좌 안에서 계속 수익이 불어나는 효과도 있어요. 두 번째 절세 방법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요. 10년 이내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11년 차부터는 감면율이 40%로 더 높아집니다. 같은 퇴직금을 받아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최대 40%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퇴직금이 3천만 원이라면 퇴직소득세가 대략 몇백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3,040%가 줄어드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이 그만큼 더 많아집니다. 아주 큰 혜택이에요. 세 번째 절세 방법은 부부가 각각 연금 계좌를 갖는 겁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한도는 개인 기준이에요. 남편이 1,500만 원, 아내가 1,500만 원, 두 분 합치면 3천만 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3천만 원을 받으면 1,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올라가지만 두 사람이 1,500만 원씩 나눠 받으면 둘 다 저율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세금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직 연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배우자 명의의 연금 계좌도 함께 운영하시는 게 좋아요.
전업주부이셔도 연금저축은 가입할 수 있거든요.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지만 계좌 자체는 만들어 두고 나중에 나눠받는 전략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절세 방법은 비과세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겁니다.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연금보험 중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상품은 받을 때 세금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금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단, 모든 보험 상품이 다 비과세인 건 아닙니다. 보험사 상품 중에도 연금저축이라고 쓰인 상품은 세액공제형이라서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이 붙어요. 저축연금이나 종신연금 같은 형태의 비과세 연금보험과는 다릅니다. 내가 가입한 상품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받을 때 세금이 없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안 주니까 나중에 연금 포트폴리오를 짤 때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더 유리해요. 자, 이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셔서 피부양자 자격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11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심사를 해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결과가 바뀌진 않아요. 국민건강보험 앱 이름이 더건강보험입니다. 거기서 피부양자 자격 진단을 해볼 수 있어요. 내 소득이 2천만 원 기준에서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만약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더라도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피부양자 탈락 경감 제도가 있거든요. 탈락 첫 해에는 보험료를 80% 깎아주고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를 깎아줍니다. 2026년 8월까지 이 경감 제도가 운영 중이에요.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경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아요. 또 퇴직 후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은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퇴직 전에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36개월 동안 유지해주는 제도인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가 너무 높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까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관리할 때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소득을 국민연금만으로 다 채우는 것보다 사적연금과 적절히 배분하는 게 건강보험료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피부양자 기준을 넘을 것 같다면 사적연금에서 오는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단, 소득공제와 인적공제가 있어서 실제 세금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 원 이하면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끝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하며 납입 때 받은 세액 공제 효과가 사라질 수 있어요. 사적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4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춰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받아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감면받는 것, 부부가 각각 연금 계좌를 운영해서 1,500만 원 한도를 2배로 활용하는 것, 비과세 연금보험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탈락이 걱정되신다면 더건강보험 앱에서 피부양자 자격 진단을 먼저 해보시고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면 경감 신청을 꼭 하시고 퇴직 직후라면 이미 계속 가입도 신청해보세요. 연금은 준비할 때도 중요하지만 받는 전략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고 내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해 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나 곧 받으실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